오늘 오전 10시부터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시인하면서 정치권 책임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문회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회 2차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청문회 오늘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들 질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일부 모습 좀 보여드릴 텐데요. 1차 청문회 두 분 다 보셨을 테니까요. 오늘 2차 청문회 모습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당초의 청문회 또 뭐 국정조사에서 국정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밝혀내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짐작은 했었지만 네. 사실은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 앞에 되게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증인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듣자는 건지 아니면 증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서로 상대방의 자신의 옳음을 갖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강요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그날의 진실 또 책임 규명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었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했다는 측면이 들고요. 이제 오늘 그나마 두 번째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제 오늘은 장관 또 서울시장 이런 일종의 최고 책임자에 그렇죠. 준하는 분들이 출연을 하시게 됩니다. 네. 출석을 하시게 되는데 글쎄요, 저는 뭐 진실규명이라는 것은 이분들 역시 아랫사람들한테 보고를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오늘은 진실규명보다는 이분들이 파악한 내용을 갖고 어떤 재발 방지를 마련할 수 있는지 또 이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상황의 문제, 책임에 대한 것들을 좀 물어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걱정되는 건 이제 야당이 굉장히 이상민 장관의 해임에 어떤 목표를 두고 답을 정해놓고 지금 모든 활동을 이어가는 것처럼 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장이 장관을 향한 어떤 해임, 사퇴에 대한 강요와 여당이 이것을 둘러싸는 일방적인 또 방어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간다면 당초 기대했던 그런 청문회는 또 이번에도 보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따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조심스럽게 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1차 국정조사를 봤을 때는 그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는 앞서 부던히 얘기를 했지만 이태원 참사 그 159명의 이 아까운 생명들, 자식을 잃은 유가족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말씀한 대로 여야가 유가족 중심으로 과연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겠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정말 가슴이 찢어질 만큼 답답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1차 국정조사 때 보면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쉬웠고 역시나 다를 바 없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태원 참사에서 1차 국정조사는요. 실무진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중 인파 관리를 했을 때 실무진들, 경찰, 소방 이런 분들을 통해서 1차 국정조사고요. 예. 오늘 있는 2차 조사는 사후 관리를 하는 책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관리죠. 그러니까 사전에 인파 관리를 위한 사전 계획을 세우고 안전 조치를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용산구청장. 이 두 축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책임질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특수본이 오늘 국정조사 2차가 있기 전에 이상민 행정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역시나 특수본 수사를 우리가 그랬죠. 뻔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윗선은 책임 없고 면죄부를 줄 것이고 아랫사람들만 뭔가 책임을 지워서 이거를 털고 끝낼 것이다 했는데 역시나 그런 결과가 나왔죠. 예. 그래서 오늘 6일 국정조사를 하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미 법적으로 책임 없다고 면피가 된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책임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가족 가슴만 또 두 번 죽이는 꼴이 돼서 저는 좀 큰 기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조금 더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주특위 원래 활동 기한 7일까지였었는데 열흘 연장했잖아요. 뭐 일주일 연장할 것이냐, 열흘 연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국민의힘에서도 열흘 연장으로 수용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배경 어디에 했다고 보세요? 일단 뭐 주영 원내대표를 위시한 원내에서 큰 결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이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 규명도, 책임 규명도 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뚜렷한 밑그림도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빈손 국조를 했을 경우에 여야 모두 국민에게 굉장히 큰 질타와 또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공이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야가 이번에 국조를 연장하면서 좀 뭔가 잘해보겠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잘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번 국조를 연장해서라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어떤 뚜렷한 밑그림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회 행안위 소속의 특별 소위를 둬서라도 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또 이 많은 사태들,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 사고들이 매번 반복될 때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책임을 묻고 하지만 묘하게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가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국회는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죠. 사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국회입니다. 이번에 뭐 이상민 장관이나 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갖고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지금 법의 현실이라면 이 국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것들을 계속 안 되는 사람들을 지금 벌 주겠다, 책임지겠다 할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떤 그런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어서 이런 책임을 최 윗선에도 줄 수 있겠다라고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특정 어떤 사람을 해임시키고 사퇴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이번 국조의 최종 목적은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국조 연장이 어떤 기간을 갖고 더 이상 또 뭐 증인을 갖고 논하기보다는 최종 성과를 뭘로 들 것이냐라는 것에 좀 목적성에 두고 연장이 되고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바람이 있으시지만 지금 국회의 모습을 보면 증인 채택 누구를 둘 것인가 뭐 이런 수준을 가지고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열흘이라는 기간을 연장을 시켜놨고 17일로 다시 또 기간을 못 박았습니다만 증인 합의하다가 또 시간이 허비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유가족 중심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야의 쟁점이 됩니다. 여당 국민의힘을 이거를 이태원 참사를 최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실무진들한테 다 책임을 밀고 아까 1차에서도 그랬잖아요. 서울청장을 비호하느라고 바빴어요. 국민의힘은요. 용산서장을 막 지책했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중심으로 된다면 증인 채택이요? 유가족들하고 논의를 하세요. 그건 증인 채택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다 부르세요. 그래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특수본 수사를 보면 이게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국정조사를 반대했잖아요. 이유가 뭐였냐? 특수본의 수사를 보고 나서 국정조사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특수본 수사 보면 윗선 하나도 없고 아랫사람만 다 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랫사람만 불러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맹탕 국정조사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성명 발표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국정조사 합시다. 했는데 불구하고 또 들어와서 뭐 합니까? 증인 채택 갖고 또 신경전 벌입니다. 기간 연장 10일이요? 당연히 해야죠. 왜냐? 당시에 12월 9일까지 합의를 했잖아요. 예상 9일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 한다라고 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45일 했더니 언제 예산이 처리됐습니까? 10일 넘게 지연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정조사가 안 됐으니 10일을 연장하는 것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주네 마네. 이게 정말로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 유가족들의 이 아픔을 알고 지금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요. 오늘도 재차 말하지만 이상민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그 윗분에 있는 들이 법적 책임은 없겠지만
책임의 크기만큼 책임의 크기는 그 권한에 비례합니다. 그 권한이 높은 만큼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권한은 누리고 책임을 안 지겠다? 그거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런 증인 채택을 가지고 서로 설전을 주고받느니 필요한 증인이라면 여야 서로 합의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것 혹은 여당이 요구하는 증인 역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신현영 의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영현 의원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증인 부분에 있어서 신영현 의원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의 주 본질은 왜 당시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는 동안 국가와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와 정부가 당시에 없었던 사람들, 지휘 체계에서 제일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들, 사전에 계획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사후에 실무진들. 이 두 가지 축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신영인 의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러면 굳이 신영인 의원을 데려다가 이 본질을 흐리기 위한 증인 채택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고려가 돼야 되죠. 그러지 않을까요? 신영현 의원이 이 참사를 일으켰나요? 그건 아니죠. 명지병원의 그 응급 의료 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도 들여다볼 수 있다. 신현영 의원이 정 안 된다면 그 관련자라도 부르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련자를 부르는 건 좋은데 제가 보면 국정조사의 큰 축이 예. 신영현 의원이 어떤 어느 정도 당시에 뭐 15분, 25분 이 정도 부분에서 방해했다는 여러 가지 이제 여론들이 있어서 그거를 조사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본질은 뭡니까?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시장, 용산구청장 이 세 분이 왜 사전에 이 부분들을 관여하지 않고 정부가 이 이태원 참사의 이 젊은 목숨들을 지키지 못했냐 그게 축이고 예. 신영희 의원은 아주 격가지인데 틀림없이 그거를 데려다 놓으면요 그 얘기만 하다가 2차 국정조사 끝날 겁니다. 예, 본질을 벗어나는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증인으로는 그 아무래도 좀 더 윗선에 대한 그리고 그 유가족들과의 대면 만나는 그 모습을 또 연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또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가족들이 국조에 왜 나와야 되죠? 국조는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왜 이 사람들이 같이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자식을 잃어서 아픈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라든가 우리가 어떤 이런 진실규명을 하는 데서는 좀 냉정해야 됩니다. 가족들의 아픔 충분히 공감해야 되죠. 그러나 책임을 우리가 규명하고 또 이것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냉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신현영 의원을 비호하는 이 민주당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현영 의원 한 사람이 뭐 민주당의 뭡니까? 그리고 저것을 왜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신현영 의원은 경찰 수사를 끝나봐야 그럼 청문회에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특수본 수사 전에 불러서 그거와 관계없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이런 식, 특히 어느 정도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계속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장관을 내려앉히고 그다음에 여당 출신인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최대한 흠집내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선출직으로 뽑힌 두 사람에 대해서 뭐 법정 구속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책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책임이라는 건 재발 방지 대책을 그들 스스로 만들고 시스템화하는 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야당의 어떤 목소리를 보십시오. 아닙니다. 결국 그럼 두 사람들 내려앉혀서 보궐선거하겠다는 겁니까? 참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리가 냉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자꾸만 유가족들의 슬픔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의 슬픔을 다독이고 유가족의 슬픔이 다른 어떤 대참사에 반복되지 않는 길이 되게끔 만드는 것.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지금 국회의 역할입니다. 네. 의원님 그 유가족들이 입장을 내는 것은 사실 이번 열흘 연장도 부족하다. 45일 예정되어 있던 것에 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유가족들 그런 마음 이해하는데요. 우리 한번 세월호 사태를 기억해 보시자고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면 지금 국내힘의 전신인 박근혜 정부를 못 믿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진실규명이 일어났나요? 밝혀진 거 없습니다. 지금 남은 10일 동안이라도 확실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여야가 같을 그렇죠. 텐데. 그거는 같은 거죠. 예. 그런데 저는 그 유가족들이 말하는 국정조사의 기간과 국정조사의 결과가 꼭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많은 비용과 시간과 아픔을 되새기면서 세월호 특조 진실규명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나요? 그거는 아무것도 소개되고 또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디 말씀드리는 건 주호영 원내대표의 행안위 소속의 조사 특별 소위를 만드는 것, 글쎄 이것도 얼마만큼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라도 좀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말 국조에서 불러야 되는 사람들은 그 이태원 참사 당시에 불법 개조를 하고 조그만 골목들을 계속 방치한 채 영업을 하게 했던 이 시스템, 관행, 이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청문회에 불러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론 시간 짧게 드리고. 네, 잠깐 드리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월호까지는 저는 거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나 큰 아픔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치권이나 이 정부라는 것은요, 국민한테 인심 쓰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 말씀은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뭔 말이냐면 말씀이에요. 10일이든 뭐 11일이든 이거를 무슨 인심 쓰듯이 해서는 안 되고, 유족들이 원한다면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법의 한도 내에서 보장되는 거를 최대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유가족 명단 확보 미흡함에 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생존 후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에 대한 생존자 트라우마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현장 지휘가 있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총괄 책임을 행안부에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질책을 했던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지 짧게 들어보고 다른 이야기 나눠보죠. 참 답답하네요. 예. 저런 식의 국조가 계속 이루어진들 뭐를 좀 알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국회의원들이 국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원인과 책임 규명을 하는데 저 두 분의 질문은 사후 관리 아니면 또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소방관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럼 현장에서 여러 번 구조 활동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윗선에 대한 책임만 묻고 현장에서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마디도 못하지 않으십니까? 되게 좀 안타깝고요. 계속 그러면서 질문은 장관에게 구체적 지시를 안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장관이 저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영 의원 말대로 저 상황은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합니다. 장관까지 보고했다가 언제 구체적 지시를 받고 다시 내려와서 현장에서 그거를 실행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국조 저는 연장된 기간 내에 빨리 끝내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장관에게 예, 아니요 답변을 얻어내서 기사 한 줄 쓰려고 하는 이런 정말 한심한 국조 정말 답답하고 이 시간 화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역시나 또 같네요. 책임 안 지겠다. 나 책임 없어. 이런 태도 같고요. 폼나게 변명하고 폼나게 버티는 것 같아요. 오늘만 버티면 끝이다. 나 특수본에서 면죄부도 받았고 그래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든 유가족들이 가슴을 치든 그냥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뻔뻔하게 말하자면은 안전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부분들이요. 예.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좀 제발 좀 본인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유가족 명단이요. 파일로 갖다 줘야 압니까? 본인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빨리 신속하게 명단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어쨌다, 경찰청이 어쨌다, 개인정보법 때문에 어렵다. 이 자체가 변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폼나게 버티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 안 지고 그냥 계실 것 같아서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혜원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우리 군이 이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주변에 비행금지 구역에 들어왔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침범했다는 사실을 좀 인정을 했고 좀 논란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뭐 의도적 은폐를 한 거냐, 뒷북 파악인 것이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뭐 의도적인지 뒷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명백한 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죠. 또 그 기저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거라는 가정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군의 안일한 형태, 또 이제 이번에 무인기라고 하는 것은 레이더에서 보면은 저 이제 군의 설명을 들어보면 새와 뭐 여러 가지 이상 예. 비행 물체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빈번하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좀 착안한 건 굉장히 군에서 어떤 굉장히 그 정밀하고 예민해야 될 군이 가장 둔감되어 있구나. 근데 그게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에게 어떠한 도발에서도 대응하지 않게 했던 어떤 군의 전체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밑에서 예민하게 잡아서 보고해도 위에서 묵살해서 나온 어떤 그런 패배의식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번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군의 보고체계 그다음에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인지체계에 대한 경각심을 넘어서 네. 뭔가 좀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좀 걱정되는 건 이 상황을 두고 계속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저는 뭐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꼭 기승전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태원 국조회도 똑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묻는 일에 좀 여야나 또 이 정치권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본질을 넘어가는 특정 장관을 내려앉히기 위한 어떤 방어나 공격, 또 이 지금 그 무인기 사건도 결국은 청와대를 이전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좀 야당의 비열한 저는 정책적 의도가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지금 이 거대 야당의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국정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가 사태 생깁니다. 문제 인식에는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책임자 문책 필요성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느 선까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저는 글쎄요. 책임 조금 더 규명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 제대로 보고했는데 중간이나 최고 결정자가 이것을 묵살한 것이라면 저는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 밑에서부터 늘상 있었던 일이라 굉장히 이것을 안이하게 보고 또 보고도 굉장히 느슨하게 했다면 저는 그 밑에 실무 책임자에게 책임을 줘야 되고 이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계속 제대로 보고되는지 피드백하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좀 한심하다라는 걸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습니다. 진영도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경제적인 부분 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안보 부분은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관사를 여야가 같이 쓰고 있어요. 국민들이 같이 하고 있고. 근데 옆집에 사는 말썽쟁이 김 씨가 거실까지 들어오고 막 휘젓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자가 안방까지는 안 왔어요. 거실만 왔다 갔어요. 거실까지 왔다 간 것도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도 안방까지는 안 갔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같이 사는 국민들에게. 근데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들의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 지금 되지 않습니까? 전 정부 탓도 하고 뭐 훈련이 없었다 그러고. 근데 중요한 건 정작 지금 거실과 안방은 책임지고 있는 나라는 윤석열 정부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방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방을 책임져야 될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 소재를 묻는 게 잘못됐다? 저는 그 부분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장관까지 책임 물을 필요가 있다. 당연하죠. 이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핵 공동연습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은 이 안보, 거짓말 부분까지는 책임져야 되고 이 대통령실의 안보 라인이 저는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발언도 대통령이 뭐 얼마나 그 숙지를 많이 하겠습니까? 하지만 안보 라인이
이런 옆에서 보고를 하고 이런 공정 연습이 있습니다 했으니까 네.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한테 망신을 당하고 나서 뒤늦게 수습을 하는 것이고 이 용산이 뚫려서 관저도 뚫렸죠. 용산도 촬영됐다고 하죠. 뒤늦게 국민들한테는 안 뚫렸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해놓고서는 나중에 모 언론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오니까 그때서야 합참에서 국방부에서 실은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또 책임 안 지겠다고 하면 이 안보 문제는요. 책임진 사람이 없으면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실 안보실까지도 저는 전격 경질이 교체를 필요하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어물쩡 본인들의 잘못을 가지고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신원식 의원 발언을 보면서 야 이거 해답이 없겠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나 야당에서 얘기하는 안보 무능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어떻게 알았냐. 예. 그 정보 어디서 났냐. 뭐 북한이 통했다. 이 한심한 수준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안보를 맡기겠냐 그런 예, 말씀이십니다. 그 김병주 의원 군의 이번 발표에 앞서서 비행 금지 구역 지났을 수 있다 의혹 제기한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겁니다. 네.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지난 28일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도 당시에 긴급하게 보고를 하러 나온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한 바가 있죠. 어떤 발언이었는지 당시의 발언 듣고 관련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그 단계별로 그 감시 자산들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 금지 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구멍이 나서 강진구, 종로, 은평구 모든 데가 구멍이 나 있는데 답변 제가 김병전 답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고. 예. 네, 국방부 합참이 나와서 그 긴급 현안 보고를 하는 모습까지 좀 보셨는데 이 당시에는 확신한다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침범을 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바꾼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대통령실도 나오는 것이 그러면 당시에 김병주 의원은 이 사실을 대통령실도 합참도 몰랐던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이냐 이런 이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글쎄요, 저도 어디서 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히 군사 전문가로서 그게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인지 좀 모르겠고요. 김병주 의원은 의원실에 이 딱 지도를 펴놓고 좀 찍어서 그럼 그림만 쭉 연결해봐도 금방 30분 만에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군 출신 국회의원은 30분 만에 할 수 있는 거를 왜 군은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물체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고 김병주 의원은 사후에 이게 무인기라는 걸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30분에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둘은 같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건 약간 좀 생각을 우리가 달리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의문스러운 건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대북 관련과 관련된 국방부를 질책하는 그 강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십니까? 2020년과 2021년에 강원도 고성의 22사단에 경계 실패가 무수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해엄 기순, 숙박 기순, 워킹 기순. 그래서 북한의 탈영병들이 걸어서 우리 철책을 넘어오고 헤엄쳐서 오고 여기서 낙엽 덮고 잤는데도 발견을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이 경계 실패에 대해서 어떤 국방부를 질책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현안 질의를 했는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예. 네. 이 부분은 무인기와 저는 이 그 탈북병에 대한 것들의 경중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 실에 대해 상공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위협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방 안보에 대한 민주당의 정말 굉장히 급속하게 반전된 이 태세 전환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본연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지만 그 강도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머쓱할 뿐입니다. 그 좀 사실을 확인해드리면 2000년, 2021년에 그 철책 기순, 뭐 노크 기순 그때 그 책임자 군단장들 다 포직임 됐습니다. 책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와 이 안보 이제 용산이라는 이 대통령실이 뚫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항기가 4대가 오고 한 대가 작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이 국방위 그 상임위에서 이 궤적을 그려줍니다.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궤적을 가지고 구글어스의 지도에 얹혀보니 그 끝에 걸리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거를 가지고 북한과 내통했다. 이게 지금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의 어떤 안보 인식이라면 겉으로만 입으로는 되게 세게 얘기합니다. 확전도 불사하겠다. 전쟁도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입으로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능하게 뚫리는데 반성부터 하셔야죠. 국민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보를 가지고 이념 논쟁으로 확전시키지 말고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거를 시작하려면 국방부나 안보 라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라는 것들이 시작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전대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윤심 뭐 이 부분 계속 이야기 나왔었던 권성동 의원인데 본인은 결코 그렇지 않다.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께서 보시는 불출마 선언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불출마 그러니까요. 선언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요, 제 나름대로 좀 헤아려 보면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출마 선언을 공식 표명하신 분도 계시고 또 표명하진 않았지만 출마가 예상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당원 투표로 100%로 했을 경우에 사실은 좀 표가 갈릴 만한 요인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나서서 뭔가 표를 나누는데 역할을 하기보다는 좀 뭐 장제원 의원은 고독한 결심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뭔가 한쪽에 좀 지지를 표명하면서 좀 표가 분열되는 것들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치면 이제 우리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많은 후보군들 중에서도 출마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이 포착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힘을 실어줬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의원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야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출마 선언하신 분이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김기현 의원 정도죠. 예, 뭐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요? 네. 예. 뭐 세 분 중에 윤심 뭐 생각나는 뭐 분이 계시기는 한데 네. 어쨌든 지금 윤심이 작용한다 아닌다 이 얘기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친윤에서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도 지역구 행사를 갔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윤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심 발악에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와야만 이 판이 스타트가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나경원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걸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올까요? 저는 나온다고 봐요. 이런 좋은 장에서 안 나온다면 오랫동안 그래도 정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에 대한 열망이 아직도 강하시기 때문에 이 좋은 판을 그냥 지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윤심 경쟁을 하지만 결국엔 나경원 전 의원은 좀 기다렸다가 좀 추이를 보고 나올 설 거예요. 전에 뭐 혹은 설 저는 후에? 설 전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설 전에요. 그렇죠. 그래서 밥상머리는 본인 올려놓고 3~8전 되기 때문에 설 전에 무조건 나와서 뭔가 좀 레이스 경쟁에 뛰어들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권선동 의원님을 보면서 야 정치인은 정치인이구나. 그러니까 이때 내가 좀 명분을 좀 쌓고 엑시트 그러니까 이제 출구 전략을 짜야겠다라고 보는 게 솔직히 권선동 의원이 이제 지도부를 할 때 썩 좋지 못한 성과들이었어요. 체리 따봉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아주 1% 미만의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윤심을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와서 망신당할까봐 폼나게 사퇴한 게 제일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윤심을 좀 아우르고 당의 어떤 화합과 현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뭐 살신성의하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퇴를 스스로의 하는 것이죠. 판단이었다라고는 보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이제 좀 접촉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스스로의 출구 전략이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창피당하잖아요. 결국에 컷오프 당하면 본인이 따라자면 장제원 의원과 권선동 의원 두 축이 윤심의 어떤 좌우라고 하는데 장제원 의원은 뒤로 물러서서 김장연대를 하는데 권선동 의원은 혼자 가요. 그런데 아예 컷오프로 돼요. 심지어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 황교안 전 총리보다 덜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폼나게 사퇴하면서 명분은 챙겼다. 그런 분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짧게 그러면 나경원 의원 출마한다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제 오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출마 가능성이 한 거의 9할 정도까지 차오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